안녕하세요, 이코치입니다. 오늘은 척추의 아래에 위치한 엉덩관절에 대해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엉덩관절은 영어로 힙 조인트라고도 불리죠. 엉덩관절은 어깨관절과 같이 인체에서 절구관절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관절인데, 어깨관절을 이제 T 위에 올라가 있는 골프공에 많이 표현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깨관절 할 때. 그래서 안정성은 떨어지지만 가동성은 많이 가지고 있는 관절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똑같은 절구 관절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엉덩관절은 보다 깊은 절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보기에도 절구의 면이 넓어졌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이라는 것을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깊은 절구로 인해서 안정성은 향상되었지만 가동성은 그만큼 떨어지게 되겠죠. 안정성과 가동성은 반비례한다고 배웠으니까요. 안정성은 올라갔지만 그만큼 가동성은 떨어진 형태의 관절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엉덩관절은 바로 위에 천장관절과도 관계를 가지게 되는데, 이 관계는 엉덩관절에 대해 살펴본 후 뒤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엉덩관절을 이루는 뼈부터 한번 볼게요. 어떤 뼈가 엉덩관절을 이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뼈는 볼기뼈입니다. 여기 볼기뼈. 흔히들 골반이라고 많이 아시고 계신 볼기뼈가 이렇게 있고요. 이거는 볼기뼈의 뒷모습입니다. 볼기뼈. 그리고 이 긴 뼈가 넙다리뼈. 넙다리뼈는 인체에서 가장 긴 뼈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넙다리뼈. 자기 신장의 약 4분의 1 정도 길이를 차지한다고 해요. 보통 넙다리뼈. 볼기뼈의 절구와 넙다리뼈가 만나는, 넙다리뼈의 머리가 만나는 이 부분이 바로 엉덩관절입니다. 엉덩관절. 어깨관절과 다르게 보다 깊은 절구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건 뒤에서 본 모습입니다. 뒤에서 봐도 깊은 절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섬유연골로 된 절구 테두리에 의해서 이 절구는 보다 깊은 형태를 가지게 되는데요. 이러한 구조를 통해서 안정성이 높아지는 이유는 바로 위에서 내려오는 체중을 지지하고 아래서 올라오는 충격도 받아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엉덩관절을 볼기뼈와 넙다리뼈가 만나는 관절이라고 했는데, 볼기뼈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영역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은 볼기뼈의 옆면입니다. 볼기뼈의 옆면. 옆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여기가 절구입니다. 여기가 절구이고, 이 겉에를 싸고 있는 것이 보다 깊은 절구를 만들어주는 절구 테두리입니다. 섬유 연골로 이루어진 절구 테두리입니다. 그래서 이 절구 테두리에 넙다리뼈의 머리가 부착되게 되고, 거기서 엉덩관절이 형성되게 되는 것이죠. 자, 볼기뼈가 어떻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나 하면 이렇게 나눠집니다. 1번, 2번, 3번.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1번은 엉덩뼈라고 하고요. 2번은 궁둥뼈. 3번은 두덩뼈. 뼈에 명확히 나눠지는 선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세 부분으로 나누게 됩니다. 엉덩뼈는 일리엄이라고 하고요. 일리엄. 궁둥뼈는 스티엄. 두덩뼈는 푸비스라고 합니다.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지는 명칭에 대해 배우는 이유는 근육이나 인대나 이런 것들이 붙는 위치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볼기뼈의 이 세 부분은 태어났을 당시에는 따로따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유리 연골의 형태로 경계가 지어져 있는데,
Y자 모양으로. 이것이 사춘기 때 결합하기 시작해서 약 25세가 되면 결합이 완료가 돼서 하나의 볼기뼈를 이루게 됩니다. 왜 굳이 유리연골로 분리되어 있던 뼈가 합쳐지느냐 라고 의문을 가지실 수 있는데, 이것은 성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양쪽의 볼기뼈가 이렇게 위치하게 되는데, 볼기뼈의 세 부분이 고정이 되어서, 크기가 고정이 되어서 성장을 하게 된다면 안에 있는 장기, 척추의 길이, 고관절의 길이가 길어질 때 맞춰서 그 크기에 맞춰서 성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성장이 이루어지는 동안 그 크기에 맞게 분리되어 있던 영역들이 합쳐지면서 성장이 마무리되는 단계에 이제 하나의 단단한 뼈의 형태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이와 비슷한 현상이 뇌에도 있는데, 태어날 때 머리를 감싸고 있는 두개골, 머리뼈라고 하죠. 머리뼈는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 숨구멍 같은 곳이 하나 있는데, 이것이 성장하면서 점차 뇌가 자라는 크기에 맞춰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장이 맞춰졌을 때, 뇌가 다 자랐을 때 이렇게 하나의 뼈로 뇌를 보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개골에는 이러한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수처라고 하는데 봉합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에 요 숨구멍, 남아있던 숨구멍까지 합쳐지면서 뇌를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는 하나의 단단한 두개골이 완성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하지에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넙다리뼈의 성장, 척추의 성장,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장기들이 성장하면서 그 크기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분리되어 있던 뼈가 점차 성장에 맞춰서 크기에 맞게 융합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엉덩뼈, 궁둥뼈, 두덩뼈가 융합이 된 하나의 볼기뼈 형태를 갖추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볼기뼈의 절구와 넙다리뼈의 머리 부분이 깊은 형태로 관절을 이루게 되는데, 관절을 강화해서 지지해 줄 수 있는 관절 주머니, 인대, 이런 구조물들이 없다면 안정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그런 안정성을 강화해 주는 구조물들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오른쪽 다리가 되겠죠. 앞에서 본 모습입니다. 앞쪽에서 본 모습이고, 여기는 볼기뼈, 이것은 볼기뼈. 볼기뼈는 세 부분으로 나눠진다고 했죠. 엉덩뼈, 궁둥뼈, 두덩뼈, 그리고 여기는 넙다리뼈. 이렇게 있습니다. 자, 먼저 관절 주머니가 관절을 1차적으로 안정화시키는데, 섬유 테두리부터 볼게요. 섬유 연골로 된 절구 테두리부터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다 깊은 관절을 만들어주고, 관절에 가장 가까운 곳에 관절 주머니가 형성되어 있는데, 이 관절 주머니는 절구에서부터 넙다리뼈의 돌기까지 이렇게 해서 넙다리뼈의 머리와 목을 둘러싸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넙다리뼈가 절구에서 멀어지는 것을 1차적으로 방지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관절 주머니의 안정성을 부가적으로 더해주는 인대 섬유가 세로 방향과 원형 두 가지로 있는데, 세로 방향 섬유를 지지띠 섬유라고 하고, 이 부분에서 목으로 이렇게 꺾이면서 붙게 됩니다. 여기도 이렇게 꺾이면서 목 부분에 이렇게 붙게 됩니다. 그리고 원형 섬유는 둘레띠라고 하고, 목 부분을 이렇게 둘러싸게 됩니다. 마치 주머니에 이 부분을 꽉 묶듯이 이 캡슐을, 이 관절 주머니를 목 부분에 꽉 묶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절 주머니가 안정성을 가질 수 있도록 부가적으로 기능을 하고 있고요. 이런 관절 주머니 위에서 이제 보강해주는
세 가지 인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엉덩 넙다리 인대. 엉덩 넙다리 인대입니다. 엉덩 넙다리 인대는 엉덩 그리고 넙다리 인대이기 때문에 엉덩뼈와 넙다리뼈를 연결해주는 인대입니다. 이렇게 붙게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두덩 넙다리 인대입니다. 두덩, 아까 두덩뼈는 여기였죠. 두덩뼈. 두덩 넙다리 인대 이렇게 붙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위로 엉덩 넙다리 인대의 또 다른 섬유가 이렇게 붙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궁둥 넙다리 인대입니다. 공둥뼈는 바로 이 뒤에였죠. 공둥 넙다리 인대. 그래서 공둥 넙다리 인대는 뒤쪽에서 봐야 합니다. 짠. 처음에 봤던 그림인데 여기가 두덩뼈. 두덩뼈. 노. 여기가 궁둥뼈. 그래서 궁둥뼈에서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마치 섬유가 약간 꼬여 있는 듯한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고, 그래서 세 개의 인대, 엉덩 넙다리 인대, 엉덩 넙다리 인대, 그리고 두덩 넙다리 인대,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둥 넙다리 인대. 이렇게 세 개의 인대가 엉덩 관절을 보다 강력하게 강화해주고 있습니다. 자,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절구에 섬유 연골로 된 절구 테두리가 있고요. 가장 가까운 곳을 관절 주머니가 이렇게 싸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관절 주머니를 싸고 관절 주머니를 강화해주는 지지띠와 둘레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인대 3개가 위치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엉덩 넙다리 인대. 엉덩 넙다리 인대는 아까 말했듯이 두 갈래의 섬유로 갈라져서 넙다리의 큰 돌기부터 작은 돌기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랫부분에 두덩 넙다리 인대가 있는데, 엉덩 넙다리 인대의 아랫부분에서부터 시작돼서 큰 결절의 바로 아랫부분까지 이렇게 붙게 됩니다. 그리고 두덩 넙다리 인대 위에 엉덩 넙다리 인대의 대각선 섬유가 위치하게 되죠. 그리고 뒤에서 보게 되면 똑같습니다. 여기 섬유 연골로 된 테두리가 있고 관절 주머니로 강화가 되어 있고 지지띠 섬유와 둘레띠로 한층 더 강화된 후에 뒤에서 궁둥 넙다리 인대가 이렇게 꼬여 있는 모양으로 붙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엉덩 관절을 강화하게 되는 구조물들을 다 보셨는데, 이 세 가지 인대들은 모두 엉덩 관절이 굽혀졌을 때 느슨해지고 엉덩 관절이 펴졌을 때 팽팽해지게 당겨지게 됩니다. 즉, 사람이 이렇게 서 있다가 서 있는 상태에서 다리를 이렇게 올려서 다리를 이렇게 올리게 되는, 다리를 구부러지는 상황이 됐을 때 느슨해지고 다시 바로 섰을 때 차렷 자세로 돌아가는 그 자세에서는 팽팽하게 당겨지게 됩니다. 팽팽해진다는 것은 그 방향으로의 움직임을 이제 제한한다는 의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엉덩 관절의 과신전을 방지하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올리는 것이 굴곡이고요.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 신전인데,
제자리에서 더 뒤로 가는 것이 과신전입니다. 과신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인대들이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엉덩관절을 굽히는 동작을 하게 되면 넙다리뼈의 움직임이 보다 쉬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엉덩관절을 붙잡고 있는 인대들이 느슨해졌기 때문이죠. 한번 제자리에 서신 상태에서 다리를 들어 올리시고 넙다리뼈를 움직여 보신 다음에 다리를 다시 펴고 넙다리뼈를 한번 움직여 보시면 찐 구부러진 상태에서 훨씬 편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위치를 한번 다시 볼게요. 그러니까 볼기뼈가 이렇게 Y자로 세 부분으로 나뉜다고 했는데, 이 위에를 엉덩뼈, 그 앞에를 두덩뼈, 그리고 마지막으로 뒤에를 궁둥뼈라고 했습니다. 이 인대들이 붙는 부착 지점을 보실 수 있습니다. 궁둥 넙다리 인대는 이 부분에 붙게 되겠죠. 그리고 엉덩 넙다리 인대는 이 부분에 붙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덩 넙다리 인대는 바로 아랫부분에 위치하게 되겠죠. 이렇게 360도를 거쳐서 고관절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고관절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넙다리 머리 인대가 있는데, 이 인대는 관절의 강도에 기여하기보다는 작은 동맥을 포함하고 있어서 넙다리뼈 머리에 영향을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를 가진 볼기뼈는 아래로는 넙다리뼈와 만나서 엉덩관절을, 지금까지 보았던 엉덩관절을 이루지만 위로는 엉치뼈와 만나서 천장관절을 이루게 됩니다. 영상 맨 첫 부분에 말씀드렸듯이 천장관절과 관계를 가지게 되는데, 천장관절은 평면관절로 움직임의 범위가 굉장히 작습니다. 거의 없다고도 할 수 있는데, 좌우에서 관절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렬이 틀어질 위험이 큰 관절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틀어진 정렬은 천장관절에서 끝나지 않고 엉덩관절과 그 주변 관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죠. 골반의 틀어짐과 같은 현상이 바로 이 관절들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천장관절입니다. 엉치뼈와 볼기뼈가 만나는 관절. 그래서 이 부분이 한 부분이라도 살짝 틀어지게 되면 이 뼈 전체가 기울게 되고, 이 뼈가 기울게 되면 여기 두덩결합이라고 하는 두덩뼈가 만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섬유 연골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또 틀어지게 되고, 이게 틀어지게 되면 이쪽 볼기뼈, 반대쪽 볼기뼈에도 영향을 미쳐서 반대쪽 천장관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순차적으로 연쇄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관절입니다. 볼기뼈를 기준으로 위로는 천장관절, 아래로는 엉덩관절. 이 두 관절이 고관절 복합체라고도 불리게 됩니다. 고관절 복합체. 처음에 엉덩관절로 했으니까 엉덩관절 복합체로 할게요. 엉덩관절, 똑같은 말입니다. 복합체, 용어가 다르기 때문에. 모든 인체가 그렇긴 하지만 볼기뼈를 사이에 두고 서로 영향을 주는 관절들이기 때문에 따로 분리된 관절로 보기보다는 상호작용하는 복합체로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엉치뼈와 볼기뼈를 안정화시켜주는 인대도 존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관절도 안정화가 되어야 전체적인 엉덩관절 복합체가 안정화될 것이기 때문이죠. 자, 이것은 앞쪽에서 본 모습이고요. 오른쪽 그림은 뒤쪽에서 본 모습입니다. 뒤쪽에서 본 모습이고, 먼저 앞면부터 볼 텐데, 척추에서 봤던 앞 세로인대, 척추뼈의 앞 세로인대가 이렇게 붙어 있고요.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엉치 엉덩 인대가 있습니다. 엉치뼈와 엉덩뼈를 연결해주는 인대인데요. 넓은 범위에 걸쳐서 여기 넓은 범위에 걸쳐서 이렇게 뼈를 안정화시켜주게 됩니다. 양쪽을. 엉치 엉덩 인대는 앞부분과 뒷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일단 지금 앞부분에서는 요 앞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부분 가서 한번 뒤 엉치 엉덩 인대를 살펴볼게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그 아래에는 엉치뼈와 두덩뼈에, 여기가 두덩뼈에, 바로 이곳이 두덩뼈의 돌기 부분인데요. 요 양쪽에 이렇게 있는 뒤쪽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엉치뼈와 두덩뼈의 돌기가 이렇게 붙어 있는 엉치 가시인대가 있습니다. 엉치뼈의 아랫부분과 두덩뼈의 돌기 부분이 연결된 인대이죠. 그리고 이 위쪽에 허리뼈와 엉덩뼈를 연결하는 인대도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위에 있는 척추랑도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허리 엉덩 인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뒤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뒤로 넘어가기 전에 앞부분에 두덩뼈가 만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인데요. 바로 이 부분인데 이곳에는 섬유 연골이 하나 위치하고 있습니다. 섬유 연골이 요 사이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 섬유 연골로 두덩뼈와 두덩뼈가, 좌측 두덩뼈와 우측 두덩뼈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두덩결합이라고 합니다. 두덩결합.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두덩결합은 평균적으로 2mm 정도, 2mm 정도 벌어질 수 있고요. 1도 정도의 회전을 가능하게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특별히 출산 시에 두덩결합은 더 많은 움직임이 가능해져서 이 공간을 넓혀줍니다. 이 공간을 넓혀줘서 태아가 원활히 나올 수 있도록 두덩결합이 좀 더 많이 벌어진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래쪽으로는 두덩결합에 의해 좌우측에 볼기뼈가 연결이 되고 위쪽으로는 천장관절로 좌우측에 볼기뼈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뒤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뒤쪽으로 앞 엉치 엉덩 인대였고요. 그리고 진한 초록색이 엉치 가시인대였습니다. 그리고 이 위쪽에 허리와 허리뼈와 연결되어 있는 허리 엉덩 인대가 있었고요. 앞쪽에는 뒤쪽을 살펴볼게요. 뒤쪽에도 엉치 엉덩 인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붙게 됩니다. 또 넓은 면을 커버해주고 있죠. 가장 기본적으로 이곳은 뒤 엉치 엉덩 인대이고요. 엉치 엉덩 인대 위쪽으로 골간 천장 인대라는 게 있습니다. 골간 천장 인대는 엉치 엉덩 인대와 함께 엉치뼈와 엉덩뼈의 안정화를 지지하고 있는데 여기 골간 뼈들의 사이에서 시작해서 엉덩뼈에 이렇게 붙게 됩니다. 이렇게 붙어서 쫙쫙쫙 연결이 되죠. 안쪽으로. 여기도 위로 붙고요. 여기도 위로 붙고요. 그래서 엉덩뼈에는 쫙 붙어있는, 연결되어서 붙어있고 엉치뼈에는 한 포인트마다 붙어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엉치결절 인대가 있는데요. 엉치뼈와 꼬리뼈에 붙어 위로는 엉덩뼈의 뒤쪽으로 붙고요. 아래로는 궁둥뼈의 안쪽 면에 붙습니다. 한번 볼게요. 꼬리뼈와 엉치뼈와 꼬리뼈에 붙어서 여기에 이렇게 이 면에 이렇게 붙습니다. 엉치뼈와 꼬리뼈의 면에 붙고 위쪽으로는 엉덩뼈의 뒤쪽 쪽으로는 엉덩뼈의 뒤쪽 이쪽으로 붙고요. 아래쪽으로는
궁둥뼈가 아까 뒤쪽에 있었죠. 궁둥뼈의 안쪽 면에 붙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붙고 아래로 이렇게 붙고 이렇게 붙게 됩니다. 물론 섬유가 이렇게 날아가요. 이렇게 두 섬유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두 가지 인대를 더 볼 건데 척추에서도 볼 수 있었던 인대입니다. 앞쪽에서 볼 땐 앞 세로 인대가 있었죠. 뒤쪽에서 볼 땐 뒤쪽에는 각각의 가시돌기를 연결하고 있던 가시 사이 인대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양쪽으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가시 사이 인대와 가시돌기 끝부분을 연결했던 가시 끝 인대가 엉치뼈의 뒷면에 이렇게 지나갑니다. 뒤를 이렇게 감싸고 있습니다. 얘는 여기 허리뼈의 가시돌기에서부터 쭉 내려온 가시 끝 인대죠.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인대들에 의해서 천장관절도 안정화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볼 인대가 있는데 앞쪽에 있는 인대입니다. 엉덩뼈에 톡 튀어나온 곳이 있습니다. 여기 이곳을 ASIS라고 합니다. ASIS는 anterior, 좀 넓은 데다 써야 되겠네. anterior superior, 일리악 스파인 이라고 해서 한국말로는 뭐 전, 상, 장, 골, 극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상장골극. 그래서 저는 앞쪽에 엉덩뼈의 앞쪽 그리고 위쪽 상, 장골이라고 했거든요 옛날에. 그래서 엉덩뼈의 장골에 있는 극, 튀어나온 부분, 돌기라고 해서 그냥 엉덩뼈의 앞쪽에 톡 튀어나온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겉에서도 만져지는데 이 부분을 촉진하게 되면 골반이 틀어졌는지 골반에 불균형이 있는지를 좀 측정할 수 있는 부분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튼 ASIS에서 시작돼서 여기 두덩뼈의 돌기 부분에 쭉 연결되어 있는 인대가 있습니다. 이걸 바로 서해인대라고 하는데 서해인대, 서해부에 있는 인대라고 합니다. 서해인대. 이제 이 인대에는 복근이 붙게 됩니다. 복근이 붙어서 한 바퀴 이렇게 말려 들어간다고 해요. 이렇게 접혀서 복근이 쭉 내려와서 여기서 한 바퀴 접혀서 뒤로 한 바퀴 말린다. 그래서 딱 단단하게 잡혀 있다라고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아래에서 보게 되면 요 밑에 공간이 생깁니다. 요 골반뼈가 이렇게 있고요. 서해인대가 이렇게 지나가요. 그래서 요 안에 이렇게 공간이 생기는데 이 공간 안으로 이제 동맥, 정맥, 신경, 대퇴신경, 줄기 이런 줄기들이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요 안으로 잘 알고 계시는 뭐 나중에 근육 이야기할 때겠지만 장요근이 지나가기도 하고요. 이런 구조물들이 통과할 수 있는 공간이 하나 생깁니다. 그리고 이 위에 복근이 이렇게 매달리게 되죠. 자, 이제 서해인대까지 한번 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복습을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엉덩관절을 이루고 있는 뼈는 볼기뼈와 넙다리뼈가 있었는데 볼기뼈는 세 군데로 나눠진다고 했죠. 볼기뼈는 위쪽에 엉덩뼈, 그 다음에 뒤쪽의 궁둥뼈, 앞쪽의 두덩뼈. 이 기준은 여기 이 절구를 Y자로 나눠가지고 세 부분으로 나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 볼기뼈와 넙다리뼈가 만나는 이 엉덩관절을 안정화시키는 구조물로는 가장 첫 번째로 여기 절구 표면을 더 깊게 만들어주는 절구 테두리가 있었고 그 겉쪽으로 조인트 캡슐
관절 주머니가 있었습니다. 관절 주머니를 안정화시켜주는 추가적인 구조물도 있었죠. 이쪽 뒤로 이어지는 지지띠 섬유, 그리고 주머니처럼 여기 목 부분을 꽉 묶어주는 둘레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 이제 인대가 위치하게 되는데, 먼저 두덩뼈와 넙다리뼈를 연결하는 두덩 넙다리 인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있었고요. 이게 가장 밑에 있기 때문에 먼저 표시를 할게요. 그 위에 이제 엉덩뼈와 넙다리뼈를 연결하는 엉덩 넙다리 인대가 이렇게 위치했습니다. 엉덩 넙다리뼈는 조금 넓은 면을 커버하고 있었죠. 이렇게 위로 두덩뼈 위까지 해서 넙다리뼈의 큰 결절과 작은 결절 사이를 모두 커버할 수 있는 인대였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뒤쪽에 궁둥뼈와 넙다리뼈를 연결하는 궁둥 넙다리 인대가 있었는데, 이 인대는 요렇게 붙어서 이 위쪽으로 올라가는, 요렇게 휘어 올라가는 형태를 그리고 있었죠. 안 보이네. 요 면에 붙어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쭉 약간 돌아가는 섬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위쪽에는, 여기는 엉덩 넙다리 인대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었죠, 앞쪽으로. 그래서 360도로 절구를 기준으로 360도를 전부 감싸서 대퇴골, 넙다리뼈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넙다리뼈의 인대들은 다리가 펴져 있는 상태에서 팽팽해진다고 말씀드렸죠. 때문에 엉덩 관절이 굽혀져 있을 때보다 펴져 있을 때가 넙다리뼈의 움직임이 제한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인대들이 팽팽해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움직임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마지막으로 넙다리뼈 머리 인대는 이 안쪽에서 나와서 넙다리 머리에 이렇게 붙는 인대가 있었죠. 이 인대는 관절의 강도에 기여하기보다는 동맥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넙다리뼈 머리에 영향을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엉덩관절을 예전에는 고관절이라고 불렀는데, 고관절에는 복합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엉덩관절 복합체라고 하는데, 넙다리뼈와 볼기뼈와의 만남뿐만 아니라 넙다리뼈, 볼기뼈, 그리고 볼기뼈가 만나 있는 요 천장관절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엉덩관절 복합체라고 한다고 했죠. 복합체. 그렇기 때문에 천장관절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게 앞에서 본 모습이고, 왼쪽 게 앞에, 오른쪽 게 뒤에서 본 모습입니다. 자, 앞쪽에서 봤을 때 척추에서부터 내려오던 앞 세로인대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었고요. 여기까지. 그리고 앞쪽으로 앞 엉치인대가 천장관절을 커버하고 있었습니다. 이 인대를 앞 엉치인대라고 했죠. 엉치인대. 그리고 아래쪽으로 엉치뼈와 궁둥뼈의 돌기 부분이 만나는 엉치 가시인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약간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붙는데, 엉치 가시인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허리뼈와 엉덩뼈를 연결해주는 인대도 있었죠. 이렇게. 그래서 안정화를 일으켜주는 앞쪽의 인대들, 허리, 엉덩 인대. 자, 뒤쪽에서 보면 척추에서부터 쭉 따라 내려오던 가시 사이 인대가 이렇게 있었고요. 가시 사이 인대 짧게 있습니다. 양쪽으로 있어요. 이 위쪽에는 하나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이 가시 돌기의 끝 부분을 연결했던 가시 끝 인대가 쭉 연결돼서 내려옵니다. 이렇게 얇은 형태로 쭉 내려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앞쪽에서 봤던 엉치 엉덩 인대가 뒤쪽에도 있는데 이렇게 가깝게 붙어서 관절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뒤 엉치 엉덩 인대라고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엉치 엉덩인대와 함께 엉치뼈 엉덩뼈의 안정화를 지지하고 있는 골간 천장인대가 있었습니다. 골간에서 시작해서 엉덩뼈로 붙는 인대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 인대는 넓게 퍼져 있지만 엉치뼈에서는 넓게 퍼져 있지만 골간에서 시작된다는 특징이 있었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그 위쪽으로 이제 엉치 결절 인대가 있었는데 엉치뼈와 꼬리뼈에 붙어서 얘네보다 약간 아래에 있겠죠. 엉치뼈와 꼬리뼈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붙어서 위로는 엉치뼈 뒤쪽으로 붙고요. 아래쪽으로는 궁둥뼈 안쪽 면에 붙는 이렇게 붙는 큰 인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네를 엉치 결절 인대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앞쪽에서 볼 때 섬유연골로 돼서 두덩뼈와 두덩뼈를 연결하는 좌우 두덩뼈를 연결하는 섬유연골 바로 두덩결합이 있었죠. 두덩결합은 보통의 경우 2mm 1도의 회전을 허용하지만 출산 시에는 더 많은 범위의 움직임을 허용해서 태아가 나오는 요 통로를 넓혀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삿고랑 인대, 서해 인대라고 했던 AS, 전, 상, 장골, 극에서 시작돼서 치골의 돌기까지 연결되어 있는 서해 인대에 복근이 붙어 있고 이 서해 인대로 만들어지는 골반과 서해 인대 사이의 공간에 정맥, 동맥, 혈관, 대퇴신경, 장요근 이런 구조물들이 통과할 수 있도록 공간이 만들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엉덩관절과 엉덩관절 복합체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혹시 질문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이나 소통의 창구로 한번 연락을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열공하세요.